아르망드 그랑몽은 그라몽 공작 안토니 3세 그라몽과 프란시스 마그리타 드 프레시스 드 쉬베의 아들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라몽 가문은 프랑스 궁정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고 아르망은 왕실의 정치와 음모 속에 둘러싸인 범상치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기슈 백작 아르망드 그라몽은 17세기 프랑스 궁정의 가장 추악한 삼각관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루이 14세의 애첩들, 특히 영국의 헨리에타 앤 및 루이즈 드라 발리에르와의 스캔들은 베르사유 궁정에서 수많은 소문과 음모, 불안의 원흉이었습니다. 기슈 백작 아르망드 그라몽은 재치와 용기, 매력으로 유명하며 카리스마 있고 잘생긴 귀족이었습니다. 명문 그라몽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는 프랑스 궁정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했으며 루이 14세에 가까운 신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용감하고 대담한 연인이라는 그의 명성은 그를 궁정의 사회적, 낭만적 음모의 핵심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아르망드 그라몽은 프랑코 스페인 전쟁과 혁명 전쟁 기간에 다양한 군사 작전에 참여하며 군인으로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용기와 전략적 통찰력으로 유명하여 동료와 상급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군사 경력은 프랑스 왕실에서의 성공에 기여하였고 그는 그곳에서 저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르망드 그라몽과 관련된 스캔들은 영국의 헨리에타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61년경 루이 14세와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의 총애를 받았던 아르망은 앙리에타와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헨리에타는 오를레앙 공작의 부인일 뿐만 아니라 국왕과도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특히 위험했습니다. 아르망의 매력과 잘생긴 외모는 그를 루이 14세의 궁정에서 악명 높은 경쟁적 환경 속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단지 혈통이나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군사 작전에서 복무한 숙련된 군인이었으며 그를 유명하게 한 것은 그의 엽기적인 사생활이었습니다. 특히 루이 14세의 연인인 영국의 헨리에타와 그녀의 남편이며 루이 14세의 동생인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1세와의 삼각관계는 베르사유의 역사에서 가장 불미스럽고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헨리에트 디앵글러테어 또는 매덤으로도 알려진 영국의 헨리에타는 영국의 찰스 1세와 헨리에타 마리아 여왕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영국 남북전쟁 중 아버지가 처형된 후 헨리에타는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영국의 왕정제가 부활하고 그녀의 오빠가 왕이 된 후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갔으나 루이 14세의 남동생인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1세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아름다움, 매력, 지성을 갖춘 헨리에타는 프랑스 궁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헨리에타와 필리프의 정략적인 결혼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호화로운 취향과 공개적인 양성애자로 알려진 필리프는 아내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애정을 갈구하던 헨리에타는 당시 궁정사교계의 인기남이자 군인이었던 아르망드 그라몽에게 끌렸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격렬하고 열정적이었으며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과 짜릿한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르망과 헨리에타의 관계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왕의 동생의 아내이자 루이 14세의 애인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궁정에서 명성과 권력을 잃을 수 있는 미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소문과 추문은 그의 경쟁자들에 의해 더욱 추잡한 소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르망과 헨리에타 사이의 사랑은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이내 궁정 내에서의 모든 이들의 대화 주제가 되어 계략과 긴장감을 증가시켰습니다.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1세는 그의 화려한 성격과 남성 연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프랑스 궁정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진 않았지만 대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그의 주요 연인인 슈발리에 드로레이는 필리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공작은 또한 아내의 불륜을 알고 있었으며 아르망드 그라몽에 대해 깊은 질투를 느꼈습니다. 필리프의 질투는 자신의 동성 연인이 헨리에타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프랑스 궁정에서는 우정, 정치적 동맹, 그리고 연애의 경계가 종종 애매모호하므로 이들의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프와 아르망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고 긴장감을 가진 것은 확실합니다. 아르망과 헨리에타의 관계는 결국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필리프와 헨리에타에 대한 아르망의 영향력을 위협으로 느낀 슈발리에 드로레이는
그를 궁정에서 추방하려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소문을 퍼뜨려 필리프의 질투심으로 이미 아르망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이용하여 조종하고 아르망이 필리프의 명예와 지위를 위협한다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필리프는 헨리에타를 만나 그녀가 아르망과 공모하여 자신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헨리에타는 여전히 아르망 드 그라몽에게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열정적이었고 궁정의 많은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험했으며 둘의 관계는 빠르게 소문이 퍼져 많은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루이 14세의 제수이자 연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루이 14세는 아르망에게 질투를 느꼈고 루이 14세는 루이즈드라 발리에르와의 사이 때문에 헨리에타와 서먹해졌음에도 그녀에게 소유욕을 느꼈습니다. 루이 14세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 사람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복잡한 관계가 되었었으며 아르망은 불안정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헨리에타와의 관계가 아르망 드 그라몽에게는 그리 심각한 관계가 아니었는지 루이즈드라 발리에르와 또 다른 스캔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루이 14세를 깊이 사랑했던 루이즈는 아르망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루이즈는 왕의 공식적인 애첩일 뿐만 아니라 루이 14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스캔들로 그녀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루이즈드라 발리에르는 루이 14세의 첫 공식 애첩으로 겸손하고 왕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루이에게 깊은 애착을 갖고 있었지만 왕의 애정은 항상 완전히 그녀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지위는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아르망과 루이즈의 분류는 궁정 내 이미 복잡한 관계에 새로운 혼란을 더했습니다. 아르망이 헨리에타와 루이즈와 얽히면서 질투, 배신, 정치적 모략이 뒤섞인 불안한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황들은 왕의 여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더욱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여러 사건과 관련된 스캔들은 결국 궁정 전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왕과 그의 애첩 루이즈드 발리에르와 그의 제수 헨리에타 및 그가 아끼는 신하 아르망 드 그라몽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헨리에타와의 관계는 필리프와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왕과의 애정관계까지 위협했기 때문에 특히 위험했습니다. 영국의 헨리에타도 이 스캔들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루이 14세와의 관계는 한동안 지속되었지만 아르망과의 분류는 그녀의 명성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결국 1670년에 의문스런 죽음을 맞이했으며 일부에서는 궁중생활의 음모와 이런 스캔들의 스트레스가 그녀의 건강에 큰 영향을 입혔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런 추잡한 스캔들이 커지자 루이 14세는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궁정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긴 왕은 아르망에게 베르사유를 떠나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군대를 지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추방은 궁정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온 아르망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안정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더 이상의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루이 14세는 궁정의 안정과 자신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의 경쟁과 음모를 용인했을지 모르지만 아르망 드 그라몽의 상황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왕은 아르망 드에게 궁정에서 추방하여 그를 권력과 추문의 중심에서 추방했습니다. 아르망의 추방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루이즈드 발리에르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아르망이 자신과 헨리에타에게 보인 호의의 결과로 인해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궁정 생활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하였고 결국 몇 년 후 수녀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르망 드 그라몽의 경우 그의 추방으로 인해 가장 악명 높은 스캔들은 끝났지만 그는 프랑스 사회에서 여전히 매혹적인 인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군 생활을 계속했고 대담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귀족이라는 명성을 유지했지만 궁정에서 예전의 명성을 완벽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르망 드 그라몽 기슈백작은 루이 14세의 애첩들이 연루된 스캔들은 베르사유 궁정에서의 복잡하고 위험한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아르망과 영국의 헨리에타 및 루이즈드 발리에르 사이의 삼각관계는 매우 사적이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음모의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태양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삶을 정의하는 권력, 감정, 평판의 미묘한 균형을 강조하며 개인적인 욕망은 곧 대중의 스캔들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아르망 드 그라몽은 아름다운 외모, 매력,
재치로 유명하여 프랑스 궁정 사교계에서 인기 있는 인물이 되었으나 그의 명성은 여러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루이 14세의 애첩인 루이즈 드 발리에르를 포함하여 유명 여성들과 수많은 연애 관계를 맺는 악명 높은 양성애자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측면 중 하나는 루이 14세의 남동생인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1세와의 관계였습니다. 필리프는 공공연한 양성애자였으며 아르망드 그라몽은 1660년대에 그의 연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필리프의 다른 스캔들과 함께 궁정에서 많은 소문과 추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르망드 그라몽과 필리프 사이의 분류는 17세기 프랑스 궁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성애 관계 중 하나였습니다. 궁정 역사상 동성애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필리프의 관계, 특히 아르망드 그라몽 및 슈발리에 드 로레인과 같은 인물과의 공개적인 관계는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르망드 그라몽과 필리프의 관계는 궁정 역사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슈발리에 드 로레인처럼 아르망드 그라몽도 오를레앙 공작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동성애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열정적이었지만 이는 필리프와 헨리에타의 결혼에 큰 불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르망드 그라몽은 1673년 사망할 때까지 군복무와 궁중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캠프 생활 중 열병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인 36세에 사망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프랑스 궁정에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반은 전사, 반은 신하, 반은 연인이라는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아르망드 그라몽의 삶은 루이 14세 통치 기간 동안 궁정 생활에 추잡한 스캔들을 일으킨 주인공으로 기억됩니다. 오를레앙 공작 필립 1세와의 관계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며 그와 관련된 모든 스캔들은 그 당시 프랑스 궁정을 대표하는 음모들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자들이 총애하는 민용, 예쁜 남자들에 대한 토론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민용의 영향력은 궁정에서 개인을 넘어 정치적인 영역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추잡한 스캔들의 주인공인 절세미나 아르망드 그랑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